네,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. 어제 코스피,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일제히 무너졌습니다. 심리적인 지지선도 모두 다 이탈하는 현상을 나타나는데요. 말 그대로 시장은 패닉 상태였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더 불안합니다.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,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일단 기관에서 매물 폭탄을 내놓으면서 코스닥, 장중에 6%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. 예. 이게 중국 시장인지 한국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험해졌는데요. 거의 투자자분들도 모두 다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손을 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다. 이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네네.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관 쪽에서 강한 차익 실현 내지 이제 뭐 손절성 매도 물량이 같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매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줄 만한 그런 주체가 없었다. 물론 이제 기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를 받쳐놓고 있었던 뭐 개인 쪽의 매수가 좀 잡히긴 했지만 개인이랑 이제 외국인 쪽에 이제 매수가 잡혔지만 이게 정말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받쳐놨었던 부분들에 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매수의 실종 속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딱히 시장의 반등을 지금 뭐 점칠 만한 요인이 상당히 좀 부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기관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뭐 한 9조 매도를 할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한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었고 그다음에 주도 업종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끝날 만한 이슈로 보기에는 그 반전 시그널이 뭐 시장에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.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좀 뭐 몇 주, 2, 3주 전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뭐 방어보다는 좀 후퇴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어제 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기관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세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. 이거는 뭐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. 기관 쪽에서도 일단은 현금을 챙겨놓고 보자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코스닥으로 올릴 것이냐, 거래소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기관 쪽에서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시장 고민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고민이 이어지는 동안은 강한 매수세를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 눈치 보기가 뭐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. 어제 장에서도 사실 중국 증시는 우리나라 시장 마감 이후에 상승으로 반전해서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장중에 중국 증시 하락을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서 좀 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10시 반 중국 증시 흐름 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. 그렇다면 비중 축소 말고는 정말 답이 없는 건가요, 위원님? 네, 뭐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종목수를 축소하자라는 말씀도 뭐 꾸준하게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종목 백화점 늘려봐야 골치만 아프다라는 거죠.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뭐 전문가께서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전하기 위해선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위해선 결국 기관 매물이 줄어야 된다라는 거죠. 기관 매물이 줄고 아마 제가 보기엔 뭐 개인들의 투매를 한 번 정도만 받으면 뭐 단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건 지수 얘기고요. 지수가 버티더라도 종목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코스닥은 지금 아직도 밸류 갭이 크다. 그런데 실적은 전혀 안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다 올랐다.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 알짜 종목들, 뭐 실적이 좋은 알짜 종목군들은 뭐 금방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회복 흐름 자체를 믿으면서 주식을 더 사거나 마냥 버티기보다는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머리를 차갑게 좀 식혀놓고 고민해보는 게 좀 더 답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 주체들이 꼭 돌아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시장에서 현재 비중 축소가 가장 유효한 것으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워낙 큰 폭의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겠죠.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대형주 안에서도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. 네. 삼성전자는 연일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연 저점을 기록하네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사실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도 뭐
삼성전자랑 그다음에 현대차 뭐 전차 구단을 빼고 나서는 사실 그 외에서는 시장 하락폭이 훨씬 더 컸을 텐데 네. 두 종목이 그나마 버텨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서도 뭐 코멘트를 드렸지만 신제품에 대한 효과보다는 그냥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추세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핸드셋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과거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중국 로컬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샌드위치 애플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뭐 하반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닝 가이던스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뭐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D램 쪽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이제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46조 정도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뭐 수급 악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은 SK 하이닉스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하이닉스 쪽에 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하이닉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한 3거래 일 이상 의미 있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따라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기관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기관 매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일단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들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은 있는데요. 어떤 쪽으로 유념해보면 좋을까요? 일단 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의 차이는 뭐 순수 반도체, 응용 반도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 D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낸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엑시노스 7420이라고 하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데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반도체 하락에 그나마 견조하게 버틸 수 있다.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계약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삼성전자는 각 사업부 내에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. 반도체가 맘만 먹으면 핸드폰 사업부에다 대고 너 이 가격에 사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사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물론 가격 하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률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두 종목의 약간의 이제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 신제품 기대요. 전 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까지 낮췄습니다. 지금 갤럭시 노트 5 그리고 갤럭시 S6 가격이 나왔는데 거의 한 10만 원가량 낮췄거든요. 잘 안 팔릴 것 뻔한데 가격까지 낮춰놨으니까 수익성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은 MC 사업부는 뭐 여전히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나타난 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마 이 수급적인 뭐 일부 내용이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투자할 만한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. SK 이슈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등이 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IT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. 반도체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봤고요. 자, 이제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 주도주가 없네요. 예.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지션 취해야 되나요? 그러면? 사실 지금 뭐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뭐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네.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뭐 방어적인 성격,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은 배당 관련
관련된 종목들로는 시장이 불안할 때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관심 정도를 가져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망주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. 사실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데 왜 바이오주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시장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섹터 이제 뭐 한미약품 실적 그 미스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하반기에 조금 뭐 티슈진 C에 대한 부분들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 이제 품목 승인 이제 신청 계획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이제 수출입은행 관련해가지고 신약개발 자금 유치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유효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종목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꼽아주셨습니다.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,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